저는 이제 뇌사 이식 등록을 하고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 어떤 거를 좀 더 관리를 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뇌사자 신장 이식 대기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 20년 동안 봤을 때 한 9배 넘게 증가했거든요.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뇌사 이식, 그러니까 뇌사를 줄 수 있는 뇌사 공여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아서 점점 대기 기간도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게 전체 우리나라 뇌사 이식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뇌사자 이식 평균 대기 기간을 했더니 2020년에는 6.1년이었는데 2024년 작년에는 7.8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4년, 5년 사이에 1년 넘게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하고 여자를 따로 보시면 남자는 작년에 7.2년 기다려서 평균 7.2년 기다려서 받았는데 여자는 8.5년 더 1년 넘게 더 기다려서 받게 돼요. 그게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임신 이런 걸 하면서 항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뇌사 이식을 받을 기회가 좀 더 줄어듭니다. 근데 게다가 내가 항체가 많다. 그러면 이런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액형에 따라도 좀 다르거든요. 평균 작년 기준 평균 7.8년 기다려서 받았는데 A병은 제일 짧게 기다려요. 6.4년. 근데 O형은 8.3년 기다려야 받아요. O형이 대기 기간이 더 길입니다. 왜냐하면 O형 공여자한테밖에 못 받는데 A병은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병이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아서 대기 기간도 짧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기다리는 동안 너무 길잖아요. 평균 7, 8년인데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그걸 이제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해 주셔야 되는데 1번 감염 예방에 아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식을 하면 면역 억제제를 드시잖아요. 면역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부 균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몸에 감염이 많다. 그러면 이식 못 합니다. 그래서 열이 나거나 감염으로 입원 중이면 이식이 아예 취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자. 그리고 사소한 감염 같지만 이빨, 치아 관리, 피부 감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례로 피부에 이제 상처가 났는데 이분이 당뇨 환자셨거든요. 근데 이게 상처가 이렇게 커져서 당뇨발, 염증이 점점적 피부만 아니라 그 아래까지 조직까지 감염이 심해지는 당뇨발이 됐는데 이게 있으면은 이식 못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식을 준비하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상처가 난 게 아물지 않고 점점 심해져서 이식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피부 상처, 발톱 문제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하자. 그 다음에 치아 관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생체 이식을 할 때 다 치과 검진을 하거든요. 스케일링도 하고 뭐 발치해야 될 거 있으면 다 뽑고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치아 문제가 결국 뭐 충치 아니면 치주염 이런 것도 다 여기 이쪽 염증이에요. 근데 면역제제를 쓰면 이 염증이 이렇게 막 커져서 이게 다 붉어지고 커지고 심지어는 균이 혈액으로 돌 수가 있어서 치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양치 습관, 그 다음에 정기적인 치아 검진과 스케일링을 하시도록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식 충치나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이식 후에 여기서 세균이 번식하면서 이게 구강 내 세균 감염으로 되기 때문에 꼭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 잘 챙기기. 요새 이제 독감 시즌이니까 독감 예방접종들은 다 받고 계시죠? 독감 예방접종 잘 하셔야 되고, 이제 혈액투석 환자분들은 비형 간염 예방접종을 이제 챙겨서 하시도록 투석병원에서 아마 이렇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비형 간염 항체가 없다면 비형 간염 예방접종 잘 하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폐렴구균 예방접종 하시고, 이제 요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많이 하죠. 과거에는 이제 생백신만 있었는데 요새는 그 제조합 대상포진 백신이라고 해서 이제 사백신으로 만들어진 백신이 나왔는데 이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한 10년 이상 항체가 유지가 된다고 해서 만약 대상포진 백신 접종 맞으신 적이 없다면 맞으시도록 권해드리고 이제 젊은 분들 40세 미만인 분들은 이제 A형 간염 예방 접종도 하시도록 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은 원칙적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투석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과거에 이제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코로나 감염되고서 굉장히
안 좋은 경과를 보이신 분들이 투석 환자에서 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투석 환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순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이 없었다면 코로나 예방 접종도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관리, 심혈관 질환 그리고 대사 질환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투석 환자분들이 투석 때문에 사망하시진 않거든요. 제일 사망하는 1순위 원인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신장학회에서 이제 매년 조사를 하는데 보면 혈액투석 환자든 복막투석 환자든 제가 이렇게 빨간 테이블로 표시해 놓은 게 심혈관 질환 비율이에요. 한 50에서 60% 환자들이 심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이 심장 질환이든 뇌혈관 질환이든 아니면 말초혈관 질환이든 간에 심혈관 질환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고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식 대기하다가 심혈관 질환으로 생겨서 돌아가시거나 고생을 하시는 일들, 아니면 심혈관 질환이 너무 심하면 전신마취 수술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식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일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환자분 CT예요. 예, 원래 폐를 보려고 찍은 건데 여기 가운데 여기가 이제 대동맥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하얗게 보이는 데가 보이시죠? 이게 혈관이 석회화돼서, 아까 장은주 교수님께서 혈관 석회화 얘기를 하셨는데 혈관이 석회화되면 안 좋다. 이게 이제 투석 환자분들을 아니면 신부전 환자분들이 이렇게 혈관 석회화가 잘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석회화가 증가하면 심혈관계 합병증이 잘 생겨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그래서 이런 혈관 석회화 문제를 관리를 잘 하자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런 심혈관 질환은 이식 전에도 문제, 이식 후에도 문제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하다가 심장이 안 좋아져서 고생하기도 하는데 이게 전신마취 수술이니까 전신마취 하다가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수술하다가 막 부정맥이 오거나 뭐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식 수술 자체도, 그리고 전 대기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식 받기 전에 이렇게 심혈관 질환으로 계속 입원 치료하시다 보면 몸이 쇠약해지죠. 몸이 쇠약해지고 밥 잘 못 먹고 기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사실 이식을 받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겠고, 이식 한 다음에도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혈관 석회화가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혈관 석회화를 잘 일으키는 게 뭐냐? 동맥경화증 유발하는 인자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담배, 고혈당, 당뇨가 있으시면 그렇고,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신장이 안 나쁜 분들도 이런 게 조절이 안 되면 동맥경화증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유발 인자가 되고, 그래서 금연은 필수입니다. 예, 필수. 흡연을 하면 혈관이 수축해요. 혈관이 수축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이런 것들이 혈관에 딱 이렇게 쌓여가지고 동맥경화증을 일으킵니다. 동맥경화증이 일으키면 피가 잘 안 통해요. 피가 잘 안 통하니까 뇌로 가는 피가 잘 안 통하면 뇌경색이 오고, 발로 가는 피가 잘 안 통하면 말초혈관 질환이 오고, 이제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 뭐 혈관이 뭐 한 군데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서 이식신장, 아까 이식신장 혈관으로 잘 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혈관이 안 좋으면 이식신장으로 가는 혈관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식신장도 피를 잘 못 받아서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은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비만해지지 않도록 관리하자. 비만하면 동맥경화가 잘 옵니다. 동맥경화가 잘 와서 피순환이 잘 안 되고요. 비만하면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쌓여요. 그리고 비만하면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잘 꼬매고 하는데도 잘 벌어지고 치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의 위험, 하고 나서 잘 아물지 않는 위험이 있어서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통 체질량 지수라고 하거든요. 키하고 이렇게 몸무게로 계산해서, 정상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18에서 23 정도라고 하는데 과체중은 이제 23에서 24, 25 넘으면 비만부터라고 하는데 일단 30 이상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30 미만이 되도록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관 석회화 주범. 인이 높으면 안 돼요. 인. 여기 신부전 환자분들 계실 텐데 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신장이 나쁘면 인 배설이 안 돼서 인이 높아지는데 얘가 인이 높아지고 좀 점점 시기가 지나면 나중에 칼슘도 높아지고 몸에 그러다 보면 두갑상샘이라고 여기 목에 작은 호르몬 기관이 있어요. 4개가 있거든요. 만져지진 않습니다. 거기가 커져요. 두갑상샘 기능 항진증. 얘가 기능을 막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고인산혈증, 고칼슘혈증이 계속 더 심해집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 관리, 칼슘 관리가 중요합니다. 석회화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식이, 인이 들어있는 식품 피하기. 신부전 교육 받을 때 아마 얘기 들으셨을 텐데 대표적인 게 이런 패스트푸드, 그다음에 치즈, 그다음에 통조림, 그다음에 콜라 이런 게 많이 들어있고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인이 높아서 인약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잘 드셔야 됩니다. 이제 오래 먹다 보면 이게 꼭 먹어야 되나 싶고 약도 많은데 많이들 안 드시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인약 잘 챙겨 드시는 거. 그래서 이건 이제 인 피라미드라고 해서 인이 들어있는 제일 많이 들어있어 우리가 피해야 될 음식이 꼭대기에 있고 그나마 괜찮은 게 제일 아래에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콜라 같은 음료, 그 다음에 가공육, 이렇게 막 너겟 이런 거,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게 인이 제일 많아서 피해야 되고 견과류도 사실 많이 들어있고 달걀 노른자도 많아요. 치즈는 뭐 이게 치즈가 종류가 뭐 다르다는데 이제 이런 파마산, 체다, 에멘탈, 페코리노 이런 치즈가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시지, 그다음에 뭐 이런 새우, 오징어, 연어 이런 것들이 인이 제일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단백질 안 먹고 살 수는 없고 단백질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한데 그냥 일반적인 육류는 그래도 그나마 인이 덜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가공육은 드시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육류는 그래도 드시는 게 맞고요. 콩은 그보다 더 인이 적고 달걀, 흰자는 굉장히 좋은 단백질이거든요. 이건 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기억을 하셔서 요 윗단계에 있는 이 음식들은 피하시도록 권유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양과 빈혈 관리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식사 생활. 영양이 부족하면 회복하는데 잘 안 되겠죠? 수술하고.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드셔야 되는데 적절한 단백질 섭취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 국물 위주의 식생활 이런 거는 사실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라면이나 국물 줄이도록 저희가 이제 투석을 하시면 국물 같은 걸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소금만 많고 영양가가 별로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빈혈이 없어야 수술하면서도 혈압이 잘 유지가 되고 심장에도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빈혈이 생기면 조혈제라는 주사를 간혹 맞으실 텐데 조혈제를 맞고 계시다면 잘 맞으시고 철분이 필요하면 철분제 복용도 잘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저희 신장학회에서 만든 유튜브인데 내 신장이 콩팥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식으로 나오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암 검진을 권해드립니다. 이식 환자에서 암 발생률이 사실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장기간이 되면. 왜냐하면 이 면역 억제제를 먹잖아요. 이식을 하면. 그러면 면역을 억제시키니까 암에 대응하는 면역 체계를 좀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바이러스 감염이 잘 걸릴 수가 있는데 어떤 바이러스는 암을 잘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오랫동안 복용하다 보면 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반 인구에 비해 한 3에서 5배 높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생체 이식할 때는 반드시 암 선별 검사를 하거든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방광내시경, CT, 여자분들은 산부인과 검사랑 유방 검사까지 다 하는데
이렇게 암이 없는 상태에서 이식을 해야 환자분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잖아요. 자, 예전에 내가 암을 알았다. 그럼 이식이 영원히 안 되냐? 그건 아니고 암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 재발하는 그 정도가 약한 암들은 한 1, 2년 정도 기다리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갑상선암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피부암 중에 기저세포암 같은 경우는 그것만 제거하면 바로 이식이 가능한데, 이제 어떤 암들은 조금 더 오래 기다리거나 아니면 병기에 따라 조금 더 길어집니다. 신장암도 작은 거는 그냥 떼고 한 1년 있다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사이즈에 따라 얼마나 퍼진 정도에 따라 5년 기다려야 된다 이러기도 하고, 대장암 같은 경우는 5년, 방광암도 이게 침윤하지 않은 경우면 한 0에서 2년인데 침윤성이면 5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암을 진단받았던 분들은 일단 요 병기, 이 환자분의 뭐 병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세포 타입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요 기간 지난 다음에 이식을 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권유해 드리고 있고, 대기 등록은 하셔도 돼요. 예. 어차피 대기 기간은 기니까 요 기간 동안 대기 등록은 하시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이식 받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암 검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이거 나라에서 세금 걷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다 받으셔야죠. 그래서 40세 이상 위암 검진 2년마다 해주니까 하시고, 간암, 이제 비형 간염이나 시형 간염 있으신 분들은 6개월마다 간 초음파랑 간암 표지적 검사 해주거든요, 나라에서. 그거 꼭 하시고,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 50세 이상이면 분변, 대변 검사만 해주는데, 여기서 대변 검사가 이상하면 대장 내시경까지 해줍니다. 유방암은 2년마다 여자분들은 유방 촬영술을 해주고 있고, 자궁경부암 검사도 2년마다, 폐암은 담배를 아주 많이 피신 분들은 그 저선량 흉부 CT라는 것도 2년마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대변 분변 자멸 검사 말씀드렸잖아요. 대장암 검사할 때 요거는 사실 요걸로 알아내는 건 굉장히 좀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 사비를 들여서 대장 내시경을 하시도록, 대장 내시경은 4에서 5년마다 하시는 게 좋겠고, 유방 촬영술은 치밀 유방, 대부분 치밀 유방이거든요, 여성분들. 잘 안 보입니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유방 초음파 내 돈을 들여서라도 유방 초음파를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서적 관리. 이렇게 막 7, 8년 기다리다 보면 너무 기르고 지루하고, 언제 받나, 나 영원히 못 받지 않나, 사실 무력감도 드는데, 이게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기다리는 동안 내가 하는 행동이 내 몸 관리를 해서 내가 이식 성공률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몸 관리를 계속 철저하게, 이식을 받지 않더라도 투석도 건강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대기기간 체크리스트 정리를 해봤는데, 독감, 폐렴 예방접종, 오늘 독감 접종 안 하셨으면, 감기 안 걸리셨으면 하시고, 금연 오늘부터. 그다음에 운동 계획. 운동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면 하루에 20분씩 일주일에 5번 이상 이렇게 걷기부터 시작을 하시도록 해서 근력을 키우고 심폐활력을 키우는 걸 권해드리고, 비만해지지 않게 체중 관리, 투석을 하고 있다면 빠뜨리지 않고 100% 투석 잘 받자. 그다음에 상처 감염 잘 관리하시고 내 정신 건강도 챙기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기 기간이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같이 이제 가족분들과 환자 본인 자체가 이렇게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이제 보니까 신장 이식 연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을 하셔서 원래 이제 노인 기준은 65세 이상인데 요새 65세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65세에서 한 70세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70세에서 74세 요 사이도 그러니까 전신 건강이 괜찮으면 일반적으로 진행은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체 이식을 할 때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이식을 건들 수 있는 상태인지, 심혈관 질환 잘 드시는지, 기력이 너무 없거나 아니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이제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75세 이상은 잘 선별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식 자체가 전신 마취 수술이니까
고령이 전신마취 수술을 견디는 게 또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먹으니까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면역 억제제를 세게 들어가면 그걸 또 견뎌야 되니까 내 몸이 75세 이상인데 아주 건강하시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은 이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여자도 고령의 공여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역시 공여하고 나서 그분이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분은 전신마취 수술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70세 이상의 공여자라도 몸 관리가 잘 되고 당뇨, 고혈압 이런 합병증이 없고 뇌혈관 질환도 없고 이런 전신 상태가 좋다면 공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외래에서 뭐 투석 시기를 준비하는 거, 이식을 언제 준비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이제 만성 콩팥병 5단계로 나누는데 5단계 될 때 이제 저희가 투석 준비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 4단계부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시다가 이제 5단계가 되면 혈액 투석하실 건지 복막 투석할 건지 이식을 할 건지 이런 걸 좀 상담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거 보고 공여자가 바로 없다면 투석 상담을 해서 어느 투석을 하는 게 나한테 좋을지 혈액 투석, 복막 투석 두 가지가 있으니까 내 몸이랑 내 생활 패턴에 어떤 게 제일 좋을지 주치의랑 가족들이랑 잘 상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해서 미리 준비를 투석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닥쳐서 투석을 하면 몸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투석 준비도 5단계가 됐을 때 주치의랑 상의를 해서 준비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